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입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과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공항 이전 문제, 그리고 광중 일자리 창출 등등의 현안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안들을 현재 조속히 해결해 나가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현안들을 해결해 가고 있는 이용섭 시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여기 이제 광주를 상징하는 인형이 있는데 예. 먼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우리 시민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7월 12일부터 31일 동안 강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이 둘은 이제 수영 선수권 대회 마스코트입니다. 얘 이름이 이제 수리고 얘 이름이 이제 다리입니다. 네. 수리와 다리는 이 수달에서 따온 것입니다. 수달은 잘 아시는 것처럼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천연 기념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등산과 영산강에 서식하고 있고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입니다. 이 수달의 수리와 다리의 또 하나의 이름은 수영의 달인 이런 뜻도 있고 또 우리 옛날 말에 보면 무슨 일이 술술 달달 잘 풀린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강주의 시정 현안들이 하나하나 잘 풀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데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농담 삼아서 주변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가는 곳에는 항상 수리와 다리가 따라다니고 제 침대 옆에도 있고 식탁 옆에도 있어서 수다리를 이렇게 수리와 다리를 계속 같이 다녔더니만 강주시정이 술술 잘 풀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수다를 항상 옆에 두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도 따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도 좀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기대하겠고요. 그렇게 네. 될 겁니다. 예. 본격적으로 좀 토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중 일자리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우리 광주 시민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1월 31일이었죠? 31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이제 빅그린 산단에 완성형 자동차 공장을 진다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 우리가 그 성사시켰던 강주형 일자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지자체 주도의 사회 대통합형 노사 상생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어려웠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강주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대한민국의 희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중앙정부 그리고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강주형 일자리가 성사되면 강주에 12,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뿐만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치유해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자동차 공장이 지어진 이후에 한 번도 공장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23년 만에 강주에서 새로운 자동차 공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건비가 높고 노사분규가 많아서 애국으로 떠나려고 했던 투자가들이 이제 국내에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이미 나갔던 기업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새로 설립되는 자동차 공장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이제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 법인, 합작 법인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 법인은 자본금이 2,80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590억을 투자하고 현대차가 한 530억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1,120억 원은 확보가 됐고 나머지 1,680억 원은 이제 투자가들로부터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은 그 회계법인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매출액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해 가지고 지금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1,68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거액인데 투자가 잘 되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유망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글로벌 브랜드를 가진 현대자동차가 투자를 할 뿐만 아니라 기술 제공도 하고 그리고 현대의 이름으로 판매도 하고 애프터 서비스도 하고 또 광주시가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에 큰 걱정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은 노사 상생의 사회 대통합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광주 시민들과 노동계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새로 완성되는 그런 자동차 공장, 예. 거기에 생산 라인을 보면 주로 이제 소형 SUV를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현재 지금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가 주로 이제 수소차, 전기차를 좀 예. 생산하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대적 흐름과 차이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대세가 친환경차인데 내연차 생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소차나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가 수요도 많지 않고 수익성도 없고 시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연차로 시작되지만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미래 환경 변화를 봐가면서 적정한 시점에 친환경차로 전환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현재 그 내연차의 라인을 친환경차로 전환하는데 별 문제가 없느냐 이것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기술적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차대나 이런 건 전혀 이제 달라지는 게 없고 주로 엔진 쪽에 달라지는데 이것도 이제 애주를 통해서 장착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또 하나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문제라고 하면 이게 1000cc 미만의 경차인데 수익성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 경차는 1000cc 미만이고 각종 세금 혜택이 있고 또 규제도 많이 완화돼 있고 주차료도 완화돼 있고 그래서 일정량의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의 시대의 흐름이 이제 세단형에서 이 SUV 형태로 네. 그러니까 다목적 스포츠카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차량에 비해서 가격이 싼데 이제 우리는 초임 연봉 3,500만 원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서 출발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문제는 가격과 품질이다. 가격을 낮추고 또 현대차가 야심차게 지금 새로운 신종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가게 되면 국내 수요도 늘어나고 수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히 이제 개발도상 국가에서 수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광종 일자리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요. 예. 아마 이제 적정한 임금을 지금 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사회적 임금 형태로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근무 여건에 대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완성차 공장의 평균 임금을 보면 9천만 원이 넘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임 연봉이 3,5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반도 되지가 않죠. 물론 이제 초임 연봉이 3,500만 원이라고 하면 광주에서는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완성차 공장 근로자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저희가 임금은 기업에서 주는 임금은 이제 그런 수준이지만 근로자들에게 각종 복지 혜택을 드려서 그분들의 삶의 질은 9천만 원 이상 받는 분들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노동자나 근로자들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주택입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결혼하셔서 아이가 있는 분들은 제일 이제 걱정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거든요. 교육 그렇죠.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어린이집도 만들고 교육 지원도 하고 그리고 문화시설도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체육관도 이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걸 저는 이제 사회에서 주는 복지 혜택이기 때문에 사회적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기업에서 주는 임금과 사회에서 주는 사회적 임금을 합하게 되면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고 상당히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제 근로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가 제공되고, 그리고 투자가에게는 이제 임금이 낮은 수준, 적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익이 보장되고,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는 고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 대통합형 노사 상생의 일자리다, 우리가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해결할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노조 일부에서 여전히 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이제 일부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 오해 내지 편견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특정 노조에서는 만약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게 되면 우리의 임금 수준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것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을 예면한 것입니다. 이건 기득권자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기주의라고 보고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단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부에서는 그 현재 있는 일자리가 이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고 안정된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도 현재처럼 고임금, 저생산성이 지속되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이런 일자리도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돌파구가 필요한데, 바로 광주형 일자리가 대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현재 있는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자동차 공장을 위험스럽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일부 현대자동차 노조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되면 이것이 마중물이 돼서 자동차 공장에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있는 자동차 공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고용을 이태롭게 한다고 그러는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에 돌파구를 제공하는 것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군산이나 구미나 대구에서도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좀 주시죠. 물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일자리 모델은 우선 그 지역 사회가 다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대통합형이고, 특히 노동계가 합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광주가 앞서 가면서 성공 모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광주의 사례를 잘 벤치마킹하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광주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앙에서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고, 거기서 어떤 분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 요건이 뭐냐,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제 나름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지역사회에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노동계와 사측의 협조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노동이 존중받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명확한 비전. 그리고 이제 리더가, 이제 광주 같으면 광주시장이죠. 광주시장의 강력한 추진 역할,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의 절실함, 명확한 미래 비전 제시, 그리고 기관장의 강력한 추진력이 더해지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광주의 사례를 좀 잘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마다 최근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사 상생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광주에서도 지난 1월 14일이죠. 노사 상생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광주는 실은 산업사회 때는 그 산업의 불모지라 할 정도로 산업체나 큰 기업들이 없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러니까 광주는 특별한 자원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한반도 남녘에 위치해 있고, 또 국제공항 하나 없을 정도로 지금 접근성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이제 정의로운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자칫 이게 투자가들에게는
저항과 투쟁의 도시로 비춰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강주에 사람과 돈과 기업이 몰려오도록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지난해부터 고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노사 상생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노사 상생 도시는 노동자들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드리고 투자가들에게는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 드리는 노동이 존중받으면서도 기업하기 좋은 강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기업들도 이제 투자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노사 분쟁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이제 산업 평화 도시 그리고 노사 상생 도시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광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주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 정신과 대의를 쫓아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린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나라를 구하는 일에 그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에 강주가 중요한 일을 했지만 지금은 한국 경제를 살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강주 시민들에게 한국 경제를 다시 세우는 그런 소명이 주어졌고 저는 강주 시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노사 상생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게 노동계 협조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해 말에 우리 강주시의 조직을 바꿀 때 노동협력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의 추천을 받아서 노동협력관을 임명했고 그리고 사회연대 일자리 특보도 이제 태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임 시장 때 경제부시장을 했던 박병규 이런 노조 출신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을 특보로도 임명을 했고 그리하면서 이제 노동계하고 신뢰도 이제 쌓아가고 있고요. 이제 우리 강주시 산하에 이제 노사민정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에서 노사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도 하고 만약 노사 분규가 발생되면 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직접 조정도 하고 중재도 하고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강주형 일자리를 하면서 임금은 적정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주에 가면 노사 분규나 노사 갈등도 없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사람과 돈과 기업이 강주로 몰려오게 되고 거기에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예.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산업들도 또 예. 유치를 하시고 센터들도 유치를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전국 유일의 친환경 부품 인증 센터를 광주에 예. 유치했습니다. 예.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 센터를 활용해서 광주시가 어떤 산업들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최근에 이제 국토부 공모 사업에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 센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이제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결국 전기차나 수소차,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친환경 차를 만들려고 하면 부품이랄지 차량의 성능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 빅그린 산단에 이 친환경 부품 인증 센터가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편리함 때문에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강주로 올 것이고 또 완성차 공장들도 이 빅그린 산단에 오려고 하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대기업에서 한 2천억 원 수준의 부품 공장이 강주에 빅그린 산단에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강주가 친환경 자동차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많은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네. 광주시 이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예. 좀 해보도록 하죠. 예. 이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인데요. 지난해 말 이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16년 만에 공론화 예. 과정을 통해서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는 걸로 결론을 내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시민들은 이제 올해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저심도 방식으로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하는 것으로 공론화에 의해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공론화 결정할 때에도 일부에서는 저에게 결단력이 없다, 왜 밀어붙이지 않느냐 이런 비난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강주에서도 시민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이런 협치 행정의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생활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성공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빨리 이제 착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네. 착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3단계로 나누어서 개통을 하게 되는데 2023년에 1단계가 개통이 되고 2025년에 이제 지선까지 다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주의 어느 곳이든지 자가용 없이 30분 만에 가실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도로교통 사정은 매우 좋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하에 그렇죠. 지하철의 이제 수송 분담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전거 도로도 새롭게 이제 잘 만들 것이고 미세먼지도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고 시민들께서 쾌적하고 편리한 그런 이제 교통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또 하나의 현행 과제가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 예. 문제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영록 도지사와 함께 이제 국방부 장관도 예. 찾아서 예방하고 또 대담하는 기사도 봤습니다. 현재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강주 내에서 하는 일이면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제가 열심히 하면 풀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군공항 이전 문제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아주 오래된 과제고 군공항 소음으로 인해서 강주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 강주에 있는 민간공항을 무항공항으로 2021년까지 통합하겠다. 이렇게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영록 전남지사가 화답을 해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민간공항이 무안으로 온다면 강주에 있는 군공항도 전라남도에서 받고 그리고 중앙부처와 잘 협의해서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가 지난해 8월 20일 날 이제 강주 전남 상생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인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 그 국방부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디로 옮길 건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2017년 12월 말에 6군데를 선정해서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이제 작전성 검토를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나 둘을 이제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실은 좀 실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발표를 했더라면 좋을 텐데 발표를 이제 미루고 있는 사이에 이제 무안에서 우리는 도저히 받지 않겠다. 무안으로 물론 예비 이전 후보지가 발표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일이 좀 꼬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이것은 결국 국방부가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김영록 지사와 함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우리 세 사람의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강주에 있는 군공항은 빨리 조기에 이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으로까지 내걸은 100대 네. 국정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자체에만 맡겨놓지 말고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인식을 같이 했고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앞으로 국방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부 이제 전라남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강주에 있는 소음 시설을 왜 전라남도로 내려보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강주에 있으면 소음이 문제가 되지만 이게 이제 바닷가로 가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주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강주에도 도움이 되고 전라남도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프로젝트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강주 입장에서는 물론 떠나게 되면 250만 평이 이제 새롭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스마트 시티나 국제 테마 도시를 만들게 되면 강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바닷가로 가게 되면 사람이 살지 않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음 문제가 얼마 문제가 되지도 않지만 우리가 그 주변에 또 110만 평을 완충 지역으로 해서 구입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소음 기준이 80에크리라고 하는 그 기준 안에는 이제 주택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태양광 시설 같은 거 하게 되면 그 지자체 소득도 늘어나고 네.
그리고 저희가 한 4,500억 원에 상당하는 그 지역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걱정은 이제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인구도 한 5천 명 이상이 늘어나게 되고 또 이제 공군들은 거기서 장기 복무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나오셔서 소비도 하게 되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각종 국책 사업을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그 지자체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구도 이제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네, 경상북도로 옮겨야 되는데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대구는 군의군과 의성군이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과연 그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광주 전남은 천년을 함께 해온 공동의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반 성장하고 상생해야 됩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각자 도생하고 경쟁하게 되면 그 끝은 공멸입니다. 네. 그러면 상생의 길은 어떤 길이냐?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이거는 이기주의이고 상생의 길이 아닙니다. 강주인들 이전에 이제 혁신도시를 나주로 네. 보내는 것보다 강주에 두게 되면 도움이 될 줄 잘 알지만 그래도 강주 전남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이 나주의 혁신도시를 보낸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공항이 강주에 있으면 제주도 갈 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강주 전남의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한 군데로 통합해서 집중적으로 호남의 관문으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양보와 배려 정신에서 이렇게 이제 그 무안공항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좀 멀리 보고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의 길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광주 전남이 좀 상생의 관점에서 이 예, 문제를 예. 슬기롭게 해결해 줬으면 예. 좋겠다는 바람을 해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올해 가장 큰 광주시의 행사죠. 예, 앞에서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입니다. 예. 예. 지금 이제 7월에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고 개막이 되는데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준비는 네. 착착 잘 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회 좀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7월 12일부터 31일 동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이제 선수들이 참가하는 챔피언스 대회가 있고요. 이거는 17일 동안 열리고 네. 8월 5일부터는 이제 수영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스 대회가 14일 동안 열립니다.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열리는데 이 대회는 그 챔피언스 대회는 세계 200개국에서 한 15,000명이 참가를 하고 세계 10억 명이 시청하는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대회 하나입니다. 우리가 5대 국제 대회라고 하면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그리고 세계 육상대회, 그리고 수영대회 이 5가지를 이제 5대 메가 스포츠 대회라고 하는데 이 대회를 모두 개최한 나라는 세계에서 3나라밖에 없습니다. 독일, 일본, 이태리. 우리 강주가 이번에 개최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5개 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스포츠 이제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 피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세계 수영연맹을 수영연맹 사무총장이 자주 옵니다. 근데 우리 준비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고요. 이제 준비 상황이라고 하면 제일 큰 게 이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장, 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머물 선수촌, 그리고 이제 교통, 음식, 숙박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착착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한 가지 좀 약간 미흡하다 하면 이 국민적 관심이 좀 아직 네. 불이 안 붙었습니다. 그래서 강주에서 세계 수영대회가 열리나 이게 우리나라에서 금년에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 대회거든요. 이걸 지금도 모르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국민적 관심도 끌기 위해서 4월 28일 날 네. 일요일입니다만 이제 그때 그 음악 콘서트를 하는데 BTS도 오고 네. 그야말로 K-팝 스타들이 이 강주 올림픽 경기장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 또 국내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그럴 겁니다. 예, 우리 시민들도 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예, 좋겠다는 예, 생각을 예. 해봅니다. 광주를 이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인데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또 예. 북한 팀이 과연 이번 예. 대회에 참여하느냐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가 성공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면 북한 선수단의 참가 여부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참가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네, 그리고 통일부를 통해서 여러 차례 공식으로 제안을 했고요. 또 지난 2월 19일 날은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국제경기대 지원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때 어떤 15분의 장차관들이 참석해서 강주 수영대회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총리께서 직접 북한에 이제 참가해달라고 제안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로잔에서 우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북한의 체육부 장관 그리고 IOC 이렇게 3자가 모였어요. 그거는 내년 도쿄 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 또 2032년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올림픽을 유치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때도 또 공식으로 한번 요청을 했고 제 서한을 북한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참석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수영연맹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북한이 참가를 했고 또 참가하면 어떤 혜택이 있냐. 내년 도쿄 올림픽의 수영의 경우 43%그 참가권이 이번 우리 세계 수영대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 선수단이 여기 와서 좋은 성적을 내게 되면 바로 내년 도쿄 올림픽에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북한하고 단일팀을 구성하게 되면 주최국이라고 해서 예선 없이 바로 출전할 수도 있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의 평화의 물꼬를 튼 대회였단다면 이번에 북한이 참가하게 되면 이번 대회는 한반도의 물결이 넘실대는 그런 대회로 치를 수 있고 북한의 평화 의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참가하리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도 많은 노력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장님의 시정 가치, 시정 비전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건설인데요. 예. 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건설을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다움을 회복하는 게 예. 시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이제 광주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광주 브랜드 상설 공연장을 만들었고요. 또 거기서 공연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가장 광주다운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주의 고유함과 독특함 그리고 유일함을 발굴해서 이것을 상품으로 만들고 브랜드화하고 산업화해야 강주만의 일자리, 볼거리, 먹거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강주다움이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양 강주의 정의로움, 네. 그리고 애양 강주의 전통 문화예술, 그리고 미양 강주의 맛깔스러운 음식 이것들을 융복합시켜서 이거를 상품으로도 만들고 이제 브랜드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많은 그런 문화적 자산과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제가 이제 중앙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래 네. 광주에 내려와 보니까 상설 공연장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강주에 내려와서 야 여기는 문화의 도시라는데 어디 가서 판소리나 창을 듣자 해도 마땅히 데리고 갈 데가 네,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불란서의 그 몽마르트에 가면 130년 전통의 무랑르지에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강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강주만의 고유한 그런 국악을 볼 수 있는 상설 브랜드 공연장을 만들자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7월 달에 취임하자마자 이걸 이제 지시를 했고 또 직접 김부겸 장관한테 얘기해서 이 공연장을 만들 수 있는 10억을 확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광엑스포 전시관을 이걸 개조를 했습니다. 상무지구에 있는데 금요 상무시장 옆에 이제 있는 건데 그걸 강주 공연마루로 이름을 바꾸었고
2월 달부터 매주 토요일 날 5시에 가시면 거기에서 상설 공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뭐 아직은 좀 부족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박수를 보내주시고요. 최근에는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신 네. 분들도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기 전부터는 매일 이제 공연하는 그런 매일 상선 공연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 토요일 날 5시에 잠시 짬을 내셔서 강주 공연마루에 가셔서 꼭 보시고요. 물론 여기는 지금 현재는 무료입니다. 가족들 손잡고 가셔서 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보완해서 매일매일 공연하는 상설 공연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좀 자리매김했으면 예.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또 유료로 전환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생각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광주 하면 경쟁력 있는 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광주시가 광주 대표 음식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님이 이제 대표 음식 선정을 위한 SNS상에서 릴레이가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식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강주의 상징적인 음식으로 강주의 주먹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걸 좀 발전시켰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부 정치인들이 또 5.18을 폄훼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금남로에서 규탄대회도 있는데 그날 또 어김없이 등장한 것이 강주의 주먹밥입니다. 강주의 주먹밥은 나눔과 연대의 강주 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980년 5.18 때 그 엄중했던 독재 정권의 총칼 앞에서도 주먹밥과 생수 피를 나누면서 민주화를 쟁취했던 곳이 강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먹밥을 상징적인 음식으로 우리가 채택을 하게 되면 우선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훗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후세들이 그 주먹밥을 먹으면서 이거는 1980년에 이렇게 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것도 강주의 상징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아마 선정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시장님 이미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광주가 변화와 혁신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새로운 광주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이 있었고요.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반성 없는 광주 방문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참 그 얘기 들으면 울분과 분노부터 앞서는데요. 5.18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이미 검증이 됐고 세계인들이 모두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 민주화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기념일로도 지정을 했고 그런데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때만 되면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목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세 사람의 김진터를 비롯해서 세 사람의 국회의원들이 5.18을 폄훼하고 애곡시켰지 않습니까?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분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집회에도 나가고 수차례 이제 요구를 하고 있죠. 이제 문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그런 그 망언을 하게 되면 바로 불이익이 돌아온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제 자유한국당에 이 세 사람을 자유한국당에서 제명시켜라. 만약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면.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윤리위원회에서 빨리 이걸 뭐 성명서만 발표하고 국회의원들이 집회만 나올 게 아니라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이 세 사람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독일이나 불란서 유럽에 가면 나치인들이 유대인을 학살한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애고가면 바로 처벌하는 홀로코스트 방지법, 홀로코스트 처벌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5.18이나 민주화를 애곡시키고 폄훼해도 처벌을 하려면 그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바로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국회에서 처벌법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미루지 말고 우리 자라는 세대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을 엄정하게 처벌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말처럼 지금 쉽게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데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강주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었고 그리고 사죄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전두환에게 그런 참회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나서서 전두환의 그 잘못한 내용을 낱낱이 파헤쳐서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지금 이제 구성 중에 있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자유한국당에서 추천을 안 해줘서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빨리 그런 진상규명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광주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할 것입니다. 네. 최근에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시장님께서 특별시 광역시 단체장 중에서 2개월 연속 1위를 했고요. 예. 또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좋은 결과라고 보는데 아마 시민들이 앞으로 좀 더 잘해라 이런 평가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배경들이 작용했다고 보고 계십니까? 우선 시민들께서 그 시정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 준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좀 세워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동안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수년 된 해묵은 과제들, 그러니까 도시철도 2호선이랄지 강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킨 점을 높이 이제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높은 지지율을 동력으로 삼아서 앞으로 더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3대 시정 가치를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혁신이거든요. 네. 근데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시장 입장에서는 이 지지율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 높은 지지율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혁신의 고통은 바로 나타나지만 혁신의 성과는 한참 후에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혁신가나 정치인들에게 이 혁신은 무덤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지지율이 너무 낮게 되면 또 혁신을 추진하는데 동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율을 의식하게 되면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가 어렵고 또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혁신 동력이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잘 조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뭐 지지율도 중요하겠지만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준비하는 일, 편하고 쉬운 일보다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열정을 쏟고 혁신을 추구해서 강주 발전하는 데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만 제가 일하고 있는 내용들을 시민들과 잘 소통하고 알려서 지지율도 일정 수준은 유지되도록 해서 혁신의 동력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했습니다마는 AI 인공지능 기반 조성 사업 4천억짜리 예타 사업 이제 면제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또 최근에는 수소융합 에너지 실증센터 준공식이 있었고 또 어제죠. 이 LG와 같이 공기산업 육성 업무 협약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려면 광주로 가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이게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강주가 날로 변하고 있다. 강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저에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걸 느끼고 있고 또 제가 의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사회 대통합형 강주행 일자리 사업, 세계 유례가 없는 이 사업을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노사 상생의 산업평화도시 강주를 실현해 가고 있고
이것만 해도 이제 임금이 적정화되고 노사 분규나 갈등이 없기 때문에 광주가 사업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제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가 유일하게 광주에 유치됐고, 또 에너지 밸류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한국전기연구원 네. 분원이 지금 광주에 유치돼서 내년 6월달에 준공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16개 지자체는 모두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뭐 건물을 짓는다, 네, 그랬죠. 도로를 냈는다, 네. 이런 SOC 사업을 했습니다만, 우리 광주는 이것도 혁신하자 해서 인공지능 중심의 과학기술 창업단지, 이거를 해서 이제 저희가 한 10년 동안에 1조, 5년 동안에 한 4천억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인공지능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최근에 두 가지 사업을 또 더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이 활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 산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2020년에는 공기 산업의 수요가 3조 7천억 불 정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4천조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기 산업 육성이 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그 LG전자 사장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광주가 이제 공기 산업의 중심 도시로 이제 발전을 할 거고요. 결국 또 이제 4차 산업 시대는 수소 경제 시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소차나 전기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충전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소 융합 에너지 실증센터가 우리 광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준공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경제, 수소차, 미래 자동차 관련된 그런 부품 공장이나 이런 완성차 공장들도 이제 광주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산업사회 때는 그야말로 낙후돼 있었고 그럴 그 내놓을 만한 산업이 없었지만, 이제 4차 산업 시대는 우리가 광주가 이끌 수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려면 광주에 가라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또 여러 가지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나름대로 한 8개월, 9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께서 시장을 믿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광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내적으로는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한국 경제를 구하라는 뜻이 있고, 국제적으로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 광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시장이 꿈꾸는 광주,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인데요. 아마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광주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광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